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자동차 정비전문가 김선호입니다. 오늘 4강에서는 하체 주요 부품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올려서 자동차 하체의 주요 부품들을 알아보고요. 그 하체 부품들이 고장이 났을 때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체 주요 부품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차량을 리프트로 올려보겠습니다. 차량을 리프트에 올릴 때 무척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안전에 꼭 입각해서 하셔야 돼요. 자동차 바닥면에 보면 리프트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잭포인트, 그러한 포인트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에 잘 맞춰서 차량을 올려주셔야 돼요. 또는 사이드 스태프가 아주 크게 장착된 차량들은 조심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리프트를 올리다가 사이드 스태프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하체 부품을 셀프 정비로 작업을 하신다는 것은 무척 힘드실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이 또 명확하게 나누어지고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가야 합니다. 알아야지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부분에 고장이 생겼는지, 또는 어떤 부품을 교환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하체 부품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금속과 고무. 금속의 합성 고무가 체결된 상태가 대부분 하체 부품들입니다. 장시간 사용함으로써 이음이 발생하고 또 소음이 발생하고 고무가 비벼진 소리, 금속이 비벼지는 소리, 그런 두 가지 소리가 여러 곳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하체 부품 중에서 차량이 노후화됐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증상들, 그 증상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체 소음의 1번이라고 할 수 있는 찌걱찌걱 소음입니다. 노후된 차량들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찌걱찌걱 소음. 특히 겨울철에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구걱, 찌걱, 사람마다 표현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소에서도 그런 소음들에 대한 의뢰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자동차 하체 부품들은 고무와 금속이 함께 체결된 부품들이기 때문에 각기 다른 부품에서도 동일한 소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체 불량일 경우 소리로 유추해서 소리로 무언가 특정한 부품을 유추하기가 무척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사례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바로 로어암입니다. 삼각형처럼 생긴 이 로어암. 이 로어암도 고무 볼과 그리고 고무 부싱들로 체결이 되어 있어서 부품의 고장 시 아주 소음이 강하게 들리는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로어암 같은 경우는 셀프 정비로도 충분히 작업은 가능합니다. 로어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앞쪽에 있는 볼 유격이 발생해서 달그닥 소음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고무 부싱들의 문제로 인해서 찌걱찌걱, 꾸구덕 그런 소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로어암은 앞에 양쪽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과 뒤쪽은 형상이 조금 다를 뿐이지 구조는 다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부품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에는 스테빌라이저 바라는 것이 있고 그 양쪽으로 스테빌라이저 링크라는 볼로 된 부품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품에 유격이 발생했을 때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날 때나 또는 방지턱을 넘을 때 그럴 때 비슷한 소음이 납니다. 달그락 심할 경우는 정말 소음이 크게 발생할 정도로 덜그럭 그렇게 소음이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스테빌라이저 링크 같은 경우는 셀프 정비를 하시기 가장 편한 부품 중에 하나예요. 상하로 너트로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트만 분리해 주시면 신품으로 쉽게 교환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부품으로는 바로 스티어링 기어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기어 박스 그리고 그 끝단에 장착된 타이러드 핸드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량에서 핸들을 좌우로 돌릴 때 도움을 주는, 바퀴가 움직일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부품이죠. 이 부품에도 중간에는 고무 부싱으로 체결이 되어 있고요. 양쪽 끝단에는 또 볼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찌걱찌걱, 달그락 그런 소음을 유발합니다. 다른 하체 부품들도 다 동일하겠지만 이 부품은 운전자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정확히 숙지하신 후에
작업을 하셔야 돼요. 스티어링 기어박스는 셀프 정비로 하시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작업 범위에서 벗어나는 부분이기도 해요. 스티어링 휠을 좌우로 돌릴 때 무언가 유격음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는 차량의 한쪽으로 쏠림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하체 부품들이 거의 비슷한 소리와 거의 비슷한 증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특정 부품의 문제를 유추하기가 더더욱 힘든 겁니다. 작업 시에도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품이 어느 위치에 있고 또 어떤 소음을 발생하는지 알고 계시다면 자동차를 내가 셀프로 정비하든 또는 전문가에 맡기든 훨씬 더 이해력이 높겠죠. 로암 위쪽 이 너클이란 부분에 보면은 너클 쪽에 보면은 주먹만한 고무 부트가 하나 보입니다. 주름이 있는 고무 부트죠. 이 부품은 CV 조인트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등속 조인트 또는 드라이브 샤프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친구들은 트랜스미션에 장착이 되어서 좌우로 다르게 빠져 있습니다. 길이가 운전석과 동속 쪽이 달라요. 이 친구들이 엔진의 동력을 받아서 미션에서 배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퀴가 돌아가게끔 돼 있어요. 바퀴는 직진만 하지 않고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하고 또 움직이기도 하죠. 그래서 조인트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무 재질이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면 이 고무 부트가 찢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또 그리스가 잔뜩 들어가 있어서 그 그리스가 쭉 빠지겠죠. 그 외부 부분들을 오염시킬 수가 있고 또 고장이 발생했을 때 특정한 소음이 발생합니다. 핸들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강하게 틀어서 회전하실 때 밑에서 뚝뚝뚝뚝뚝뚝뚝뚝 반복적인 그 소음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소음이 발생할 경우는 이 샤프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또한 셀프 정비도 가능하지만 난이도가 무척 높습니다. 서스펜션의 가장 처음 단계, 처음 시작하는 그런 부분, 바로 휠과 타이어가 되겠죠. 휠과 타이어에는 밸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좌우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휠 안쪽에 보면 밸런스 납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밸런스가 맞지 않거나 이 밸런스 납이 떨어졌을 경우는 어떠한 증상이 나타날까요? 주행 중에 핸들 떨림이 발생을 합니다. 저속, 중속, 고속에 따라서 다르게 핸들 떨림이 발생을 해요. 심할 경우에는 휠 교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대부분이 이 밸런스를 다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셀프 정비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휠 타이어를 분리하고 밸런스 기계에 장착을 하신 다음에 밸런스를 보시면 돼요. 또 정확한 위치에 또 납을 체결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부분의 하체 부품들이 다 서브 프레임이라는 이 부분에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브 프레임 또한 볼트로 차체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노후가 되면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브 프레임 쪽은 소음이 날 확률이 무척 낮아요. 너클이 체결된 이 부품 위쪽에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쇼크옵쇼버가 있습니다. 승차감으로 이 불량을 느끼실 거예요. 또한 이 쇼버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잘 느끼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운전자가 대부분 길들여졌기 때문에 내 차의 승차감이 원래 이런 거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동일 차종 그리고 쇼크옵쇼버가 불량인 차종, 이상이 없는 차종, 이 두 가지의 동일 차종을 운행해 본다면 확실하게 느끼실 거예요. 불량 시 어떠한 증상이 나타날까요? 소음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음보다는 출렁임입니다. 무언가 배를 타듯이 운행할 때 출렁출렁하는 느낌. 무언가 모르게 예전보다 차가 출렁인다는 느낌이 커졌을 때, 그럴 때 쇼크옵소버가 문제의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부품을 교환했을 때 위에서 말씀드렸던 엔진 마운팅, 미션 마운팅 그런 부분과 함께 가성비가 정말 좋은 운전자가 확연하게 느껴지는 부품 중에 아주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쇼크옵쇼버와 스프링이 일체형으로 된 타입들은 직접 교환하시기는 무척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정비업소에 방문하셔서 수리를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체 부품의 유격을 확인하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휠 타이어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좌우로 손을 잡고 휠과 타이어를 강하지 않은 힘으로 좌우로 흔들어 줍니다. 만약에 좌우로 흔들었을 때 무언가 유격이 발생하고 따가닥따가 소음이 난다면 타이어드 엔드볼의 유격이거나 또는 로어암의 유격이 발생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확률적으로 그 두 가지에서 가장 높죠. 그리고 또 상하도 움직여 봐야 되겠습니다. 상하를 움직여 봤을 때 혹시라도 유격이 발생한다면 허브 베어링일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허브 베어링은 바퀴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큰 베어링이 이 안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차량이 노화되면 그 베어링에 유격이 생겨서 덜그덕 소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허브 베어링에 문제가 발생해서 상하 유격이 발생했을 경우 주행 중에 특이한 소음이 발생을 합니다. 웅웅웅웅웅 무언가 돌아가는 소리. 대부분 자동차 정비를 의뢰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표현하시는 소리가 바로 웅웅웅웅입니다. 또는 헬리콥터 돌아간다는 소리로 표현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소음이 발생했을 경우는 앞과 뒤쪽 어느 부분인가에 허브 베어링이 고장이 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업하기 쉬운 차량들도 있고 작업하기 어려운 차량들도 있습니다. 내 차에 어떤 타입들이 장착이 되었는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4강에서는 하체 주요 부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동차 하체 부품들은 운전자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점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셀프 정비 시에는 안전을 꼭 고려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리프트가 장착이 된 셀프 정비소에서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Go!